보면은 일단 1번부터 봅시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극한을 구하는데 생각을 해봐. 자, 일단 푸는 방법이요. 네, 수업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여주는데, 자, 일단 뭐 이용해서 푸는 거야? 제일 정석적으로 풀면? 아니요. 일단 제일 정석적으로 푸는 거는, 자, 첫 번째는 극한의 기본 성질 이용하는 거야. 자, 극한의 기본 성질 이용하는데 우리가 이렇단 말이야. 내가 얘 자체가 복잡해서 얘를 못 써먹지.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푸는 방식은 요 함수 전체를 치환을 합니다. 왜? 내가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수렴한 함수로 표현해낸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나는 얘가 수렴하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해내야 되는데 얘 자체를 이용해서 얘를 바로 표현하기에 복잡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치환을 해. hx라고. 그러면 2fx 빼기 3gx가 되고, 난 여기서 gx는 일단 대략 알고 있는 놈이니까 fx를 나타내는데, fx를 나타낼 때 얘가 그럼 이렇게 되겠지. 2fx는 이거 넘어가니까, 그럼 fx는 2분의 hx 더하기 3gx고, 그럼 나는 fx 대신에 니를 여기다 갖다 놓아갖고 계산을 하지. 자, 그래서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3fx 빼기 gx라고 했으니까 요거 3배. 자, 요거 3배 하면은 2분의, 자, 3hx,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9gx 빼기 gx니까 더하기 7gx 이렇게 되겠지. 자, 개분의 자, 4fx니까 요거 4배 하니까 2hx 더하기 6gs 더하기 gx니까, 자, 7gx가 될 테고, 자, 그럼 여기서 각각을 볼 때 hx는 1로 수렴하는 거라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그래서 2분의 7분의 7이 되니까 일단 2로 수렴하는 게 맞겠지. 자, 근데 이거를, 자, 두 번째, 어차피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자, 네가 1로 수렴하는데 g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야. 그럼 네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얘도 분명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 놈일 거야. 그러면 x가 충분히 커졌을 때 얘랑 얘는 절대값이 엄청 큰 값인데 둘이 딱 1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 그럼 얘랑은 크기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미겠지. 그러면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자, 2fx는 3gx랑 별 차이가 없는 친구들아. 자, 그래서요, 뭐 fx를 2분의 3gx로 놓으셔도 되고요, gx를 3분의 2fx로 놔도 되고요. 자, 그냥 gx를 그러면 3분의 2fx라고 놓는다 치면, 자, 여기 있는 니를 정리를 할 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3fx 빼기 3분의 2fx니까 3분의 7fx, 자, 분의, 자, 4fx 더하기 3분의 2gx니까 3분의 14fx가 되겠지. 자, 그래서 똑같이 극한이 2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야. 자, 그 다음 볼게. 자, 2번은요 우리 다항식 결정할 때, 자, 진짜 많이 했던 얘기인데, 자, 일단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이랬어. 자,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은요, 극한 파트에서요, 자, 뭐부터 하시라고 그랬냐면 내가
무조건 차수를 먼저 찾는 거라고 그랬다. 자, 차수를 찾는데, 자, 차수를 주는 조건이 일반적으로 두 개라고 그랬는데, 자, 하나는 항등식을 주는 거야. 근데 이거 다항식 파트에서는 그리 잘 나오지 않을 거고요. 자, 물론 뭐 알고는 있겠지 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무한대분에 무한대꼴 극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그냥 나오면 조금 그러니까 이제 요 녀석의 변형된 형태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략 이런 게 포함된 식을 준다고 그랬어. 자, fx분의 1꼴이 들어가 있는 요 상태를 준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얘를 통해서 차수 확인하기 위한 원래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자, 그 방식이 뭐였어? x분의 1을 일단 t로 치환해서 차수를 원래대로 우리가 보기 편한 식으로 고치는 거다. 자,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갈 때 x 세제곱 더하기 x분의 x의 자, 세제곱 곱하기 f의 x분의 1 빼기 1이 자, 얘가 5가 되는 이 식이 차수를 구하기 위한 식이라고 당연히 판단을 해주시는 거고, 그럼 여기서 내가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식을 x가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가면 t는 양의 무한대로 갈 테니까 얘가 고쳐지기를, 자,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자, x 세제곱은요 t 세제곱분의 1이고요 x는요 t분의 1이고요 다시 얘가요 t 세제곱 분의 f의 t 빼기 1이 되겠지. 자, 분모 분자에 t 세제곱을 곱하면은 이제 식을 보기 좋게 고치겠죠. 그럼 이 친구가요, 자, t제곱 더하기 1분의 ft 빼기 t의 세제곱이 될 테고, 자, 걔가 5란 얘기는 일단 f가 3차식이고 2차 항계수가 5란 얘기가 될 테니 fx가 자, 3차 식이고 이렇게 2차 항계수가 5가 된다고 그랬다. 그럼 뒤에 이제 모르는 계수가 2개 남아있고, 그 모르는 계수 2를 찾을 때,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분의, 자, 분수함수가 수렴하는 조건을 줬죠. 자, 분수함수가 수렴하는 조건을 줬고,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 2개라고 그랬지. 분모 0으로 가잖아. 그치? 분자 0으로 간다에 하나, 두 번째 극한값으로 하나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얘를 다시 계산만 해주면 모르는 계수를 찾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자,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여기 있는 얘가요 x 빼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2분의, 자, 이렇게 쪼개질 거고, fx가 내가 그냥 쓸 건데 잘 봐. x 빼기 인수로 가져야 돼. 왜?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x가 1일 때 0으로 가야 되니 x 빼기 1인 게 너무 당연해.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를 채워낼 건데, 나는 잘 봐. 얘 극한값이 3분의 1이지. 근데 x가 1로 가면 여 자리가 3 될 거란 말이야. 어차피 3으로 수렴하고 여기도 3이 있으니까 니는 어차피 지워져도 상관이 없어, 계산을 할 때. 그럼 나는 니니 날라가고 여기 1 들어갔을 때 1 나오면 되는 거거든. 1 들어갔을 때 1 나오는데 제 지금 3차항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들어갈 거고, 여기가 5x제곱이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생기니까 여기 1차항 계수가 6이 되면서 5x제곱을 맞춰주면 돼. 근데 여기에 1 들어갔을 때 1 나오자고 했으니까 빼기 6이면 끝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문제없이 fx를 구했죠. 그래서 fx는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6x 빼기 6이다. 자, f2는요 네, 여기 1 되니까 됐고요. 4, 12, 16 빼기 6이니까 네, 자, 1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일단 서빈아, 여기 지금 이거 다 교재에 있는 거거든. 좀 많이 틀렸어. 이거 내용을 자, 지금 개념 설명 같이 해줄 테니까 잘 듣고 꼭 네 손으로 다시 풀어보고, 웬만하면 교재를 다시 봐라. 시험 공부 뭐 한다고 해서 딱히 변할 거 없거든. 수업 때 설명 내가 여기서 평소 수업한 만큼 자세히 길게 설명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훑어 줄 테니까 나머지 내가 봤을 땐 뭔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 자, 일단 강의 찾아봐야 돼. 알았지? 자, 3번이야. 아, 이것이 또 오타 또 못 뺐네. 자, 잠깐만. 3번은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리미트 여기 미안하다, 오타가 하나 있다. 여기서
fx 더하기 x 빼기 a 분의 맨날 이렇게 걸리실수 아니야. fx 빼기 x 빼기 a가 자 얘가 5분의 3을 만족시킨대. 자 일단 이게 자 다시 fx는 0에 자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자 일단 다시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알파랑 베타의 차의 절대값을 구하자. 다시 일단 여기서 f는 2차식이라고 그랬다. 자 여기서 우리 뭐 했는지 기억나? 자 극한값 5분의 3이지. 자 일단 뭐 해야 돼? 극한 계산할 때 각각 보자고 그랬어. 그치? 그럼 얘 어디로 수렴해? FA로 수렴하지. FA 얘 어디로 수렴해? 0 FA 빼기 0이야. 그럼 FA분의 FA로 수렴하네. 그럼 극한값이 극한의 기본 성질이 적용된 몇인 거지? 1인 건데 1이야 1 아니야? 1 아니야. 그럼 무슨 소리지? 적용이 안 되는 상태.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 무슨 소리야? 얘 분명 각각이 수렴하는 건 맞잖아. 왜냐면 2차 함수야 1차 함수야. 안 끊어진 함수니까 당연히 그냥 수렴하는 거잖아. 그럼 극한의 기본 성질이 그러니까 각각이 수렴하는 상태인데 극한의 기본 성질이 적용이 안 된다. 무슨 의미? 아니요. 각각이 수렴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발산이 나오면 안 되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자 다시 여기서 이 상황이요. 자 지금 다시 각각이 수렴하는 상황인 건 알아 내가. 자 각각이 수렴하면 우리 여기서 수렴이라는 거는요 C 아니면 0으로 가는 거였잖아. 그치? 각각이 수렴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냐면 자 극한의 기본 성질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어. 자 근데 극한의 기본 성질이 각각이 수렴할 때 적용이 안 되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뭐였죠? 분모가 0으로 갈 때였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극한의 기본 성질이 적용이 될 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극한의 기본 성질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각각이 수렴하는데 그거 플러스 자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상태가 적용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는 지금 극한의 기본 성질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지. 자 요게 우리가 문제 바꿔가면서 엄청 봤단 말이야. 자,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문제고 자,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각각이 수렴하는데 극한값이 1이 안 나왔으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이 적용이 안 되는 상태고 그 얘기는 FA가 0이란 얘기야. 자, 근데 우리 FX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fx는 일단 이렇게 쓸 거 아니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쓰는 건 지장이 없잖아. 자, 근데 fa가 0이면 이 a는 알파 혹은 베타겠지. 근데 a가 알파가 되건 베타가 되건 딱히 상관없어. 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거든. 알파랑 베타가 자리가 바뀌건 말건 상관없으니까 자 a를 알파라고 가정한다고 해서 문제 푸는 상황에 뭔가 뭐 일반성을 해치진 않겠지.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럼 얘는 a 대신에 알파 쓰시면 되고 fx가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자 더하기 a가 알파랑 똑같다고 취급하면 니 분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빼기 x 빼기 알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모에서 0으로 하는 x 빼기 알파를 제거해 주면 되겠지. 자 제거하시면은요 x 빼기 알파를 약분을 했을 때 남는 게 x 빼기 베타 더하기 1분의 다시 1 여기 날라가서 이렇게 돼서 여기 1 남은 거야 1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x 빼기 베타 빼기 1입니다. 자 알파를 넣으면은요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1분의 다시 얘도 각각이 수렴하는 상태겠지. 자 그럼 얘분의 일단 알파 빼기 베타 빼기 1입니다. 자 네가 5분의 3이 됐다는 얘기는 알파 빼기 베타가 일단 4였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절대값이 4가 나올 거야. 자, 일단 좀 흥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일단 네 번째 문제 또한 자, 주제는 이래. 0분의 0꼴의 극한의 자,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였지. 자, 이 0분의 0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게 자, 뭐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분자랑 분모에서 0으로 가는 것의 개수 확인한다고 그랬어. 그치? 자, 다시 생각난다. 자, 분자랑 분모에서 있잖아. 0으로 가는 것의 개수야. 0으로 수렴하는 것의 개수를 보되, 자, 다항식이니까 그냥 1차짜리 인수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을 거야. 분자에 있는 0으로 가는 것의 개수랑, 자, 분모에서 0으로 가는 것의 개수가 같으면 결과가 뭐였지? 0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고 그랬고, 분자에 있는 게 많으면 어디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자, 분모가 많으면 그때는 발산하는 거라고 그랬어. 자, 일단은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극한에서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번을 보면 F랑 G는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두 3차 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fx도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고, 자, gx도 다시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다. 자, 여기서 이제 가조건을 보시면, 자, 가조건에서 뭐라 그래? g1이 0이라고 그랬다. 야, 여기다 1을 대입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뭘 인수로 갖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판단이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n자리에다 1, 2, 3, 4를 대입해야 되겠지. 하나씩 넣어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1을 넣으면은 x가 1로 갈 때, 자, gx분의 fx는 0입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자, 2로 갈 때 gx분의 fx 또한 0입니다.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gx분의 fx는 6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일단 봐야 되는 게 0분의, 자, 봐봐. g1이 0이기 때문에 얘는 0분의 0꼴 극한이야. 무조건 맞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야? 0으로 수렴하니까. 그지? 네. 어떻게? 뭘 알 수 있지? gx가 x랑 c를 인수로 갖고 어. fx도 가져? 어떻게 가져야 돼? gx보다 많이 가져야 돼. 그렇지. 그럼 얘는 적어도 두 개를 가져. 근데 네 보니까 네가 또 0으로 수렴하지. 그럼 fx는 필연적으로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요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fx를 바로 정할 수 있겠지. x 빼기 1은 반드시 두 개 가져야 되고 x 빼기 2는 하나 가져야 돼.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건, 그럼 gx는 x 빼기 1을 오직 하나만 가져야 돼. 그 다음 뒤에 붙는 2차식이 뭔가 붙을 텐데, 여기서 얘는 x 빼기 2는 인수로 갖지 않아야 돼. 그지? 자, 그럼 여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지? 자, 그럼 다시 쓰자고요. 그럼 gx분의 fx는요, 요렇게 날아갈 거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가 될 테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3이랑 4에서 극한 이용해서 a랑 b만 찾으면 되겠지. 자, x가 3으로 갈 때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가, 자, 얘가 2가 되는데, 자, 여기다 3 넣으면 2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여기가 3 넣었을 때 1 나올 거란 얘기네. 그러니까 자,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1이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다. 계산하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b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7 더하기 a는 0이니까 a는, 자,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b는 13이 되겠죠. 자, 그래서 gx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3이 됩니다. 자, g5입니다. 4 곱하기 25 빼기 35네. 3. 그래서 문제업 10이 나오겠지. 자, 여기서 얘 나올 수 있는 포인트 하나 되는 거고, 네. 자, 내용 다시 아셔야 함. 그 다음 보죠. 5번입니다. 자, 요거 다 알아들었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 5번. 자, 5번 보면 양수 A랑 B에 대해서, 자, A랑 B는 양수,
자, 그 다음에 fx가 x가 1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x 더하기 a.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일 땐 x. 그 다음에 x가 3 이상일 때는 bx 빼기 2. 자, 지금 여기서 fx가 연속인 게 아니라 fx의 절대값 함수가 연속이래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연속성을 따질 때 해야 되는 거는 불연속 의심 지점을 찾는 거였어. 일단 여기서 얘는 기본적으로 불연속 의심 지점이 어디야? 이 함수는 x는 마이너스 1과 3인 건 전혀 문제 없이 알 수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될 거야. 얘랑 얘가요. 일단 생각해 보기를. 자, 네가 연속이 돼야 되면 일단 불연속 의심 지점이 x는 마이너스 1과 3인 건 알고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이렇게 될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둘이 절대 같을 리가 없어요. 왜? a가 양수인 상태잖아. 니랑 니의 어떤 값을 넣어도 둘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될 수 없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뭘까요?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fx는 뭐고요? 불연속이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인 상태란 얘기야. 자, 그림으로 치면은요, 대략 이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요, 지금 x가 마이너스 1 이후에, 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3이 되기 전까지 x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이때 요 녀석이요, 마이너스 1에서 절대값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fx는 여기서 지금 x 더하기 a는 실제로 x 더하기 a는 얘보다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연속이 되려면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 1을 지나가는 이런 x 더하기 a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래야지 절대값이 같아지는 상황이 생기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일단 2가 나올 테고요. 자, 그 다음 이겁니다. 니랑 x는 3에서 연속이 되어야 해요. 3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녀석 보니까 bx 빼기 2야. 맞아. 자, 무조건 어디야? 만약에 이 녀석 그래프가 0 이후로 쭉 그렸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b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였단 말이야. 만약에 b가 음수였으면 여기서 내려가갖고 3에서의 이 녀석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왜? 여기서 출발했다 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지? 근데 얘는 b가 양수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그럼 얘는 3에서 함수값이 몇이 나온다는 얘기야? 3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3b 빼기 2가 3이 되죠. b는 3분의 5일 겁니다. 그래서 a랑 b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야 6번. x가 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자, 다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이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좀 불편하게 이런 상황을 줍니다. 그냥 fx만 갖고 문제를 풀어내면 너무 편하게 했는데 fx만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지금 gx라는 함수를 새로 지정을 하는데 fx와 fx의 자 절대값 들어간 함수의 합, 그 다음에 hx라는 함수는 fx와 f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의 합. 자, 그래서 요 둘을 이용해서 이제 길이를 확인해 보란 얘기. 자, 일단 이쪽에서 내가 이것도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을 봤을 때 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거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됐어. 그래프 쉽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 혹은 그게 아니라면 그냥 fx를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직접 다 식으로 계산을 해봐야겠구나. 요 둘 중에 적당한 걸 선택을 하면 되겠지. 네. 그래프도 딱히 안 될 거 없고요. 식도 안 될 건 없거든. 자, 뭐가 됐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하면 돼. 일단 둘 다 보여줄 테니까 봐봐.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얘를 제가요. 자,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자, gx라는 이래. gx는 fx 더하기 절대값 fx면 fx가 0보다 작을 땐 얘가 마이너스 붙어 나오겠지. 그러면 fx 빼기 fx가 0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겠죠. f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gx는 0일 겁니다. fx가 0 이상일 때는요. gx는요. 2fx일 겁니다. 그럼 요 녀석 갖고 내가 gx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해줘야겠지. 자, fx가 0보다 작을 때 0이고 fx가 0이어도 0일 테니 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부터 0이 되기 전까지는 0일 거야, 함수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0일 거야, 이렇게. 자, 근데 x가 0이 되는 순간 fx의 함수값이 2분의 1이고 걔가 0보다 크니까 함수값을 2배 해줄 겁니다. 여기에 찍히겠죠, 그래프가. 자, 그 다음에 이쪽은 0보다 큰 구간이잖아. 함수값 2배 해줘야 되지.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던 직선이니까 2배 하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지.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그림이 하나 그려지겠죠. 자, 그럼 이제 요 그래프에서 첫 번째는 자, 얘가 그래서 y는 gx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자, 얘를 그려야 되는데 자, 얘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 내가 얘랑 얘가 뭐였어? 이 함수를 y축 대칭 이동한 거였죠. 그러면 대칭 이동한 f-x를 여기다 하나 같이 그려버립시다.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길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똑같이 색칠이 될 거고, 여기 움직여서 여기로. 자, 이렇게 생긴 거고, 얘랑 얘를 더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더하는데 좀만 더 생각해보자. 더할 건데 일단 하기 전에 이것 또한 너무 당연히 알아야 돼. hx는요 y축 대칭 함수예요.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도 같은 식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니를 봤을 때 이 정도 생각도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 y축 대칭이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시고, 자, 그럼 그 다음 그립니다. 여기서 그려도 되겠다. 여기서 그림에 있어서 자, 다시 봐. 그럼 내가 얘랑 얘를 더할 거잖아. 근데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지. 그럼 더하면 직선 나오겠지. 1차 더하기 1차니까. 그럼 그냥 끝점만 찾으면 되겠다. 니니 더하면 2분의 1에서 시작하겠네. 그지? 2분의 1에서 시작할 테니까 자, 여기서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니랑 더하겠죠. 니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기로 이렇게 오겠네. 그 다음 x가 0인 순간에 니 2번 더해야 되잖아. 1이 되겠지, 함수값이. 그 다음에 이쪽도 더하는데 y축 대칭이라며.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y는 hx지. 이제 이 상태로 놓고 길이를 따지면 된다. 자, 그럼 gx의 0에서의 극한값은 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쵸? 니은 hx의 절대값 는 함수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맞아요. 왜? 0에서의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 좌우극하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극하는 마이너스 1, 함수값은 1인데 절대값이니까 둘이 같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 거라 했죠? gx 곱하기 hx의 절대값 함수인데 hx의 절대값 함수가 지금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고 gx는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지. 그럼 얘가 불연속인데 얘가 연속이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 0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0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지금 0에서 극한값 함수값이 0이 아니라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불연속이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게 되는 거죠. 자, 얘를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자 식만으로 풀어낸다고 치면 다시 생각해 볼게. 자 기억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gx라는 함수를 따져 볼 겁니다. 자 얘 극한값이 0이냐라고 했어. 그러면 자 fx만 보고 푸는 거야 이제. 자, 이 상태에서 해보죠. gx. 그럼 자 0에서의 극한값을 따져야 되니까 자 일단 대략 상황을 볼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는 fx 더하기 절대값 fx니까 fx 더하기 자 절대값 fx.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난 0에서의 좌우칸을 따로 나눠서 봐야 돼요. 왜? fx는 0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분명히 둘은 다른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0에서의 우극한 모시고요. 그 다음에 0에서의 좌극한도 모셔야겠죠. gx니까 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보면은 자 0에서의 우극한 fx 몇이 여긴 0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몇이에요? 얘도 0이 되겠네요. 예, 생으로 0이지. 자 그 다음에 0의 왼쪽에서입니다. 0의 왼쪽에서 여기 뭘로 수렴하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어서 얘도 몇이야? 0이니까 일단 기억은 맞아. 자 그럼 그 다음 니은입니다. 자 니은에서요 절대값 hx가 x는 0에서 연속이냐라고 했으니 자 이제 또 해봐야겠네. hx 그럼 hx의 0에서의 좌우칸 함수값을 봐야겠네. 자 그럼 여기서 얘는 자, 절대값 hx니까 절대값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입니다. 자, 이 녀석은 좌우칸을 따로 나눠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y축 대칭이라고 그랬어. 당연히 고민하지 않아도 좌우칸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따지면 자, fx의 0에서의 그냥 뭐 0보다 크다라고만 치고 좌우칸이랑 어차피 같을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럼 0에서의 우극한이라 치면 얘는 0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녀석의 절대값이니까 몇이야? 1이야. 그럼 좌우칸도 똑같이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은 이제 절대값 h0을 구해야 되는 거네. 절대값 h0은요. 절대값 EF0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되니? 그럼 얘가요. F0이 2분의 1이잖아. 걔 2배니까 얘도 몇 나와? 얘도 1 나오겠네. 그럼 hx라는 함수에 x는 0에서 이 녀석은 연속이 맞겠죠. 그럼 이제 디귿인데 자 디귿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면 우리가 gx 곱하기 절대값 hx가 자 이 녀석의 x는 0에서 연속이냐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돼. hx의 절대값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인 건 맞아. 연속인 건 맞아. 단 연속인데 여기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h0이 0은 아니었어. 그러면 둘이 곱한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려면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얘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불연속이면 돼 안 돼? 절대 성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연속이 되는 방법은 이 녀석이 x는 0에서 연속이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얘가 불연속이면 네가 0이 될 수 없어서 어차피 불연속이 돼. 그러면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지금 x는 0에서 극한값이 0이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확인하고자 하면은 뭐만 하면 돼? G형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근데 G형이 F0 더하기 걔니까 얘가 1이지. 그럼 얘랑 극한값이 다르니까 됐어? GX는 X는 0에서 뭐가 돼? 불연속이 되고 안 되는 거야. 디귿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식을 쓰는데 자, 일단은 그 다음 거 7번입니다. 자, 조건을 잘 보는데 일단 A랑 B는 정수인 녀석이고 자, 그 다음에 fx는 연속함수 fx 정수고 자, fx는 연속인 fx야. 자, 연속인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자, 일단 가족권을 보시죠. 가족권. x가 0과 3 미만인 이 구간에서요. fx는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24.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자, 지금 4마다 반복된 함수라고 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불편한 게 이거지. 아이고, 여기가 x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구간에서 fx는 0에 자, 서로 다른 실근이 5개다. 자, fx랑 x축이 교점을 5개 갖는데,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불편한 게 여기가 0부터 시작했으면 되게 편했을 거거든. 내가 하필이면 1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근데 그림으로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봅시다. 2차 함수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죠. 2차 함수겠죠. 2차 함수인데 4마다 반복이 되는 거야. 자, 처음 0부터 4까지 구간에서 2차 함수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4부터 8까지 같은 거를 움직이면서 그려낼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요 안에는요. 요 구간 4짜리 함수가 2개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겠네. 근데 교점이 몇 개가 돼? 총 5개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 얘가 0과 4 사이에서 x축과 교점 몇 개 가져야 된다는 얘기일까? 0과 4 사이에서 얘는 몇 개를 가져야 돼? x축이랑 교점을? 얘 0과 4 사이에서 2차 함수니까 x축이랑 교점을 가져봤자 안 갔던지 하나 갔던지 2개 가져야 돼. 근데 만약에 0과 4 사이에서 네가 하나 갔잖아, 교점을. 그럼 당연히 4랑 8 사이에서도 하나 갔겠지. 그럼 8과 10 사이에서는 어떻게 가질지? 모르지. 그러면 5개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x축이랑 교점을 무조건 몇 개 갖겠어? 2개 가져야지 5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데 x는 0부터 긴데 x는 0부터 10까지 얘가 이제 10까지야. 자, 그리고 나는 0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는 자, 똑같이 그림이 지나갈 텐데 잘 봐. 우리 여기서 근데 1부터 10까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x는 1인 순간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x는 4, 여기가 x는 8이야. 그럼 보십시다. 자, 교점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여기선 분명히 무조건 2개 가질 거야. 그지? 여기서 잘 보면 이쪽 이 뒤에 있는 요 구간 있잖아. 요 구간은요 어디랑 그래프 모양이 같냐면 x는 2부터 4까지의 그래프 모양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게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여기서 얘가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 0과 4 사이에서 이제 교점을 2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2개를 가져야 되냐?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2개 갖고 2개 갖고 하나 가져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2개 가져야 되지 일단. 그럼 이렇게 가지면 안 되지. 왜? 1과 10 사이에서 가져야 되잖아. 무슨 소리냐? 얘가 이런 식으로 2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1과 2 사이에서 갖고 2랑 3 사이에서 갖겠지. 됐어? 1과 2 사이에서 갖고 여긴 몰라? 2랑 4 사이에서 가져야 돼. 그럼 이렇게 갖고 나면은 분명 여기도 2개 가질 거고 이쪽에서요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미안, 아까 잘못 설명했다. 이쪽 부분 그래프는 얘랑 같은 거야. 그림 잘못 그렸다. 이쪽이라고 착각했다. 다시 할게. 여기를 다시 설명해 줄게. 4마다 반복되니까 x가 8부터 10까지는 x가 0부터 2까지랑 같은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그럼 교점을 가질 때 교점을 가질 때 봐봐. 만약에 이쪽에서 교점을 가졌어. 이쪽에서 갖고 이렇게 가졌다고 쳐봐. 그럼 여기 갖고 여기 가졌지. 그럼 1 이후에서 여기서 하나 갔지. 2개 갔지. 이쪽에 하나 갔지. 4개 나온단 말이야. 그럼 5개가 되려면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그래프가 여기 1의 오른쪽에서 교점 갖고 4의 왼쪽에서 교점 이렇게 가져야 돼. 그러면 1과 4 사이에서 하나 갖고 그럼 당연히 4랑 8 사이에서 2개 가질 거고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여기 2의 왼쪽에서 가졌다 0과 2 사이에서 교점을 가졌다는 얘기는 8과 10 사이에서 간다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요 상태가 되면 원하는 대로 교점이 네 5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연속인 함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0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겠어요? 같아야지 연속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칭 축이 몇이 되는 게 너무 확실해지니? 대칭 축의 x는 2가 되는 게 너무 확실해지겠지. 그래서 그래프마저 정확히 결정되겠다. 여기가 대칭 축인 상태에서 이 fx라는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가 대칭 축이 되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 교점을 가져야만 된다. 그럼 축이 2가 되니까 관계식을 세우면 여기서 축의 방정식은 문제가 없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고요. 자, 걔가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나는요 1과 2 사이에서 해가져야 된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1의 함수값 네, 이거 약간 고민해 봐야 되는데 A랑 B가 그냥 정수다. 아, 그럼 여기서 이거 그래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 나올 수가 없겠네. 왜? 지금 보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24야. 0에서 음수의 함수값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라 무조건 어디로 볼록해야 돼? 위로 이렇게 볼록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여기까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럼 1의 함수값이 음수고 2의 함수값 양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1 넣었을 땐 음수가 돼야 되고요. 그럼 얘가 a 더하기 b 빼기 24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커야겠습니다. 2 넣으니까 4a 더하기 2b 빼기 24는 0보다 큽니다. 자, b가 마이너스 4a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a 넣으면 마이너스 3a 빼기 24가 0보다 작고 그럼 a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겠죠.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4a 넣으면은 4a 빼기 8a니까 마이너스 4a 빼기 24가 다시 0보다 크지. 자, 4a는 마이너스 24보다 작으니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a가 정수니까 a는 마이너스 7, b는 28, 둘을 더해서 2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추론하는데 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 이런 거 되게 잘 나와. 반복된 함수, 주기 함수의 특징을 갖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교점을 갖느냐보다는 실은 그냥 0과 4에서 같아요. 이걸 많이 쓰긴 할 거거든. 자, 근데 그래프로 상황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8번이야. 자, 8번에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은 8번에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자, fx는 자, x제곱 빼기 x 더하기 2a. 자, 좋아. x가 1 이상, 그 다음에 x가 1 미만 3x 더하기 a 그 다음에 gx 자, 이 녀석인데 자, 기본적으로 알았어야 되는 개념은 이거죠. 합성함수의 연속성. 자,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자, 일단 얘기를 해보기를. 자, 내가 아무 합성함수나 쓰자. 자, 여기 f의 g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물론 얘가 정의가 되는 상태야.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라 네가 정의가 되는 순간에 대한 얘기야. 정의가 안 되는 순간은 이제 제외하고.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내가 이 녀석 연속성을 따질 때 어떻게 분류해서 봤었죠? 겉과 속의 연속성에 대해서 봤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f도 g도 모두 연속함수면 그땐 뭐라고 그랬지? 이때는 이 전체가 그냥 연속함수라고 그랬어. 그럼 두 번째, 둘 중에 불연속인 게 있다면 그때 불연속 의심 지점 몇 가지로 나눴죠? 두 가지로 나눴죠. 어떻게 둘로 나누죠? gx가 불연속인 지점. 두 번째는
fx가 불연속인 게 아니라 fx가 만약에 x는 k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을 때 불연속일 때 gx가 k인 지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얘 갖고 보는 거였었어.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 나올 거야. 만약에 둘 다 불연속이면 그땐 직접 계산해서 따져야 되는 거야. 다시 여기 두 번째 케이스는 얘네 중 한 개가 불연속인 상태고 만약에 세 번째 F랑 G가 둘 다 동일한 지점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럼 그때는 직접 극한값과 함수값을 계산을 해서 따져라까지 나누는 거야. 근데 아마 둘 다 불연속인 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기본적으로 이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더 정리해 놓기를 이랬지. gx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맞아? gx가 만약에 가령 x는 a에서 gx가 불연속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그때 뭐라고 그랬어? 이 함수가 연속함수가 되려면 gx의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게 f 입장에서 걔네 값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같은 값을 만들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x는 a에서 불연속일 때 a에서의 우극한 값과 gx의 a에서의 좌극한 값과 함수값까지 모두 다 같아 버리면 그때 연속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fx가 x는 k에서 불연속일 때 gx가 k인 지점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fx가 x는 1에서 잘 봐봐. x는 1에서 이렇게 불연속이야. 일단 됐니? x는 1에서 이렇게 불연속이야. 그리고 여기가 1,5라고 치고요. 여기 구멍 뽕 뚫린 지점이 1,3이라고 쳐볼게요. 아, 이건 안 중요하다. 얘가 1인 건 안 중요하다. 미안. 아니, 5랑 3인 건 안 중요하다. 이것만 있어도 되겠다. 자, 다시. 그럼 이 상태에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gx라는 함수가요. 그러면 겉에 있는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f의 gx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래야 돼. 요 안에가요. 1보다 작거나 같은 때까지는 fgx는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다시 요 f 입장에서 내 안에 있는 게 1이거나 1보다 왼쪽일 땐 안 끊어져. 근데 1보다 모아지면 끊어져? 커지면 끊어지는 거야. 됐어? 요렇게 판단한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합성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자, 다시 볼게. 그럼 8번 문제를 보시면 gfx가 실수 전체에서 뭐가 돼야 된대? 연속이 돼야 된대.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케이스를 당연히 분류해야 됩니다. 겉에 있는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다. 자, 속에 있는 함수가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모른다가 맞겠죠. 만약에 여기다 1 넣어서 같으면 연속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연속이 되게끔 이란 얘기는 케이스가 두 가지일 거야. 첫 번째는 fx가 연속 함수가 되고 두 번째는요. f가 불연속일 때 gfx가 연속이 되게끔 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자, 네가 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저기 1 넣었을 때 같다란 얘기잖아. 2a가 3 더하기 a랑 같으니 첫 번째 a는 3이 나오는 게 문제가 없어. 자, 두 번째는요.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겁니다. f가 불연속입니다. 여기다 1 넣은 게 다른 값이야. 다른 값일 때 그 다른 값이 여기 들어가서 같은 값 나오면 돼, 안 돼? 같은 값 나오면 되잖아. 그지? 자, 그게 요 얘기였죠. 자, 그래서 다시 이거 이해 못했지? 했어 진짜? 자, 그럼 다시. 그럼 저기 1 넣으면 2a고 저기 a 더하기 3이지. 그게 여기 들어가 같아야 돼. 그래서 불연속일 땐 이렇게 돼야겠네. g의 a 더하기 3과 g의 2a가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요. 잘 봐. 니랑 같게 되는 건 연속인 케이스가 아닌 거고, 그럼 니랑 니가 다르다고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같은 값이 나오는 상태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좀만 더 해볼게. 그럼 이거 어떻게 찾으면 제일 쉬울까? 이거랑 이거랑 여기다 다 대입할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2차 함수잖아. 함수값이 같다는 의미잖아. 그럼 얘랑 얘가 요놈의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에 위치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대칭축에 대해 대칭에 위치면 되면 얘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지. 그럼 합하면 마이너스 a지. 걔 두 배는.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a면 되겠네. 그래서 3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a면 되죠. a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둘이 뭐 하시면 돼요? 네, 더하시면 되겠죠. 4분의 9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입니다. 9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이 이제 여기 요 케이스에 관한 얘기야. 자, 9번을 보시면은 자, fx는 그림과 같은데 gx는 최고치 한계수가 1이고 g0이 3이래. 자, 근데 여기서 그럼 gfx인데 gx는 3차 함수라 여기 g 겉에 있는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다. 자, 얘가 연속 함수고 그러면 자, 다시 생각을 해보자. fx가 지금 불연속 함수란 말이야. 그럼 요게 이제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fx란 함수에 0에서의 좌우극한 함수값과 맞니? 2에서의 좌우극한 함수값이 g에 들어갔을 때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요 말 이해됐니? 그럼 fx의 0에서의 극한값은 1이고요. 함수값은 몇이에요? 0이죠. 괜찮니? 다시. 그러면 그 얘기는 fx의 0에서의 극한값인 1이 g에 들어갔을 때랑 0에서의 함수값인 0이 g에 들어갔을 때 같은 값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고 그거는 2에서도 마찬가지. x는 2에서 fx의 좌극한과 함수값은 몇이야? 2지. 0이지 0. 그러니까 0이지. 그러니까 g0이랑 맞아? g-1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g0이 문제에서 몇이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처리하면 끝나는 게임이지. 그럼 gx는 3이라는 방정식의 세실근이 1과 0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gx 빼기 3은 인수정리 이용하면 x 빼기 1, x 더하기 1이 되지. 최고치 한계수가 1이니까 자, g3의 값을 구하는 건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g3은요 27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입니다. 10번입니다. 자, 10번을 보시면 자, fx는요. x는 1, 2, 3에서만 불연속이고 자, 지금 여기서 보자 그러면 그래야겠다 그냥. x는 1, 2, 3에서만 불연속이고 자, 이게 fx야. 그 다음에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고 자, 지금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f의 gx가 얘가 x는 2에서 불연속이 되어달라고 했어. 자, x는 2에서 불연속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자, 보자. 지금 속함수는 연속이고 겉함수는 불연속이야. 근데 얘가 x는 2에서 뭐가 되어달래? 불연속이 되게 하는 k를 모두 구하래. 그럼 얘가 x는 2에서 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걸 봐야겠지. 그럼 내가 얘는 x는 2에서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gx라는 함수는요. x는 2에서요.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 축이 되는 녀석이잖아. 그럼 얘는 x는 2에서 자, 요 지점을 찍어보면 여기가 2, k 빼기 4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얘 이래. x는 2에서 gx의 x는 2에서의 좌극하는 k 빼기 4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k 빼기 4보다 위에 있어요. k 빼기 4가 되고 k 빼기 4보다 위에 있어요. 그럼 이 gx란 녀석은요. k 빼기 4가 딱 되던지 혹은 k 빼기 4보다 조금 뭐예요? 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지점에서의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르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요. 맞죠? 이 지점 기준으로 우극한과 함수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k 빼기 4가 2가 되는 건 가능해.
얘가 2가 된다고 치면은 분명히 이럴 거라면 2였다가 2보다 큰 순간이 있단 말이야. 2였다가 2보다 큰 순간 있으면 끊어질 거 아니야.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될 수 있는 k 빼기 4는 일단 2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우극한 함수값이 얘도 다르죠. 그러니까 k 빼기 4가 몇이 되는 것도 3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k는 6과 7이 되겠죠. 자, 11입니다. 자, 11은 네. 자, 우리 많이 본 얘기. 자, 곱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다시 보자. 여기서 개념은 이거였잖아. fx 곱하기 gx의 연속성에 대해서 따질 때 얘도 케이스 분류하는 거였지. 자, 일단 첫 번째, f랑 g가 둘 다 뭐면? 둘 다 연속이면 얘는 곱한 게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령 f가 만약에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얘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g가 뭐가 돼야 돼? g가 연속인데, 만약 연속이었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면 연속이야? ga가 0이면 연속이야. 그 다음에 둘 다 불연속이면 그땐 직접 계산해 봐야 돼. 자, f랑 g가 둘 다 불연속이면 그때는 직접 확인해 보는 것까지 알아야 돼. 됐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fx는요, gx는요. 자, 보시죠. fx는 연속 함수입니까? 불연속 함수입니까? 아니요, 모르는 거잖아요, 다시. 그죠? 모르는 거죠. 그리고 gx는 연속 함수예요, 불연속 함수예요? 연속 함수입니다. 그럼 둘이 곱한 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은요, 두 가지 중 하나겠죠. f가 연속이 되던지. 됐니? 자, 그럼 f가 연속이면은 f 곱하기 g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니까.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 a 더하기 3은 a제곱 빼기 a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풀면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은 0이니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f가 x는 a에서 불연속입니다. f가 x는 a에서 불연속이 되면 ga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ga가 0이어야 하니 a 빼기 2a 더하기 7이 네가 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이 나올 겁니다. 싹 다 곱하면 21이 나오겠죠. 자, 지금 11, 12, 13이 이 녀석과 동일한 개념들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고, 네, 12번은 그 와중에 약간 분수함수꼴로 돼서 살짝 불편하게 하는 거. 13번은요, 활용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에서 보시면은요, 네, fx는 자, x가 2가 아닐 때는 x 빼기 2분의 2입니다. x가 2일 때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gx는요, 2차 함수랍니다. 자, 그리고 g0은 8이랍니다. f 곱하기 g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랍니다.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x는 몇에서 연속이어야 됩니까? 2에서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일단 있는 대로 보고 그 다음에 있는 대로 보고 그 다음 정리를 할게.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x 빼기 2분의 2 곱하기 gx일 겁니다. 맞습니까? 자, 2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지 연속이 되잖아. f2 곱하기 g가 돼야 돼. f2 곱하기 g야. 그럼 여기서 이제 상황을 봐. 니는 어차피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을 거고, 니가 니로 수렴해야 되는데 g는 몇이야? 분수함수 수렴하고 분모 0으로 가잖아. 분자 0으로 가야 돼. g 0이야. 그럼 얘가 자동으로 몇이 돼? 0이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얘기는 gx가 x 빼기 1 인수를 어떻게 가져? 한 개보다 많이 가져야 돼. 근데 2차니까 몇 개를 갖니? 2개를 갖겠지. 근데 0을 넣었을 때 8이 나온대. 여기 0 넣어서 8 나오려면 뭐 붙어야 돼? 2 붙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가 gx가 x는 2에서 0 돼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분수꼴인데 그 지점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럼 그땐 인수 하나 더 가져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이야. 13번입니다. 오늘 무슨 과목 본 거야? 영어랑 중국어. 한별이도 영어를 받겠네 그러면? 중국어를 안 본 거고? 그래. 자, 13번입니다. 13번을 보시면요. 자, y는 mx랑 자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자 봅시다. 일단은 gm이라는 함수를 줬습니다. gm이라는 함수는요 어떤 함수냐면요 y는 mx와 그 다음에 fx에 y는 fx에 교점의 개수입니다. 자 그리고요 hx는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네요. gx 곱하기 hx가 연속 함수래. 자 연속 함수일 때 h5를 구해라. 자 그러면 별게 아니야. 이것만 잘 생각하면 돼. 자 만약에 있잖아 gx가 연속 함수면 이게 문제로 나올 수가 없죠. 왜? h5를 구할 수가 없어. 모든 2차 함수에 대해 다 연속일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불연속 함수야. 그리고 그럼 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이것만 캐치하면 돼. 그럼 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아시면 돼요? 네가 불연속인 지점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이 함수는요. 요 녀석이 완전히 정해졌단 말이야. fx가. 그러니까 m이 변하면 길기가 변하면서 교점의 개수가 변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fx를 그리기만 하면 되겠네. 얘가요 2x 더하기 3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입니다. 자 얘가요 그러면 x가 1 이상이잖아. x가 1 이상이면 자, 3x 더하기 2가 됩니다. x가 1보다 작잖아요. 그럼 x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 갖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1 이전엔 x 더하기 4 1,5 자 여기서 1 되기 전에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오다가 자 1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 녀석이랑 원점 지나는 직선의 교점의 개수야. 자 여기 날 때 교점의 개수가 변화하는 지점이야. 어디 지나야 돼? 여기 지날 때 한번 바뀌겠지. 얘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을 거고요. 여기까지 됐니? 얘가 되면 교점이 생길 거고요. 그지? 자 그럼 이게 일단 기울기 몇일 때야? 5일 때네. 잘못 그렸다. 다시. 여기서 점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 자 여기서 다시 얘는 기울기가 3이다. 그지? 얘는 기울기가 3이고 자 여기서 1로 연결하면 기울기가 몇이야? 5지. 그럼 이렇게 지나가네.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얘보다 기울기가 이렇게 아이고 얘가 기울기가 3이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됐니? 기울기가 3이 얘랑 평행하니까 교점이 없겠지. 그럼 얘가 3보다 조금 커지면 교점이 몇 개야? 하나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5보다 뭐해지면? 더 커지면 교점 몇 개? 하나? 2개가 되겠지. 그럼 불연속인 점 몇과 몇이야? 3과 5가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hx는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x 빼기 3, x 빼기 5가 되겠죠? 3과 5에서 0이 돼야 되니까. 나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어. 0이 나올 수가 없잖아. 3 교점 없고 3보다 커지면 교점 있고 5 야 5에서 아니지. 에이 바보. 5면은 여기 교점 하나잖아. 그치? 여기도 교점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길기가 더 크니까 교점 안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거. 1이면 얘랑 평행하고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교점을 갖겠죠. 일단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얘가 x 빼기 3, x 빼기 1이죠. 자, h5를 구하시면 되겠네. 네, 8 나오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풀어본 거였나? 네, 다시 딱 절반 했네요. 자, 남은 절반 한 30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